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서울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SBS 8시 뉴스를 진행해드릴 맹영규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민방시대, 그 민방시대가 오늘 SBS TV의 탄생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SBS 텔레비전은 오늘 오전 10시 첫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11년 만에 부활된 민간방송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주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SBS 8시 뉴스는 봄철 프로 개편에 따라서 오늘부터 방송 시간을 45분으로 늘려서 방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최영임 앵커가 저와 함께 새로운 모습의 8시 뉴스를 진행합니다. 최영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혜영 씨와 제가 뉴스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에 신선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밤 SBS 8시 뉴스를 진행하게 된 보도국 정치부의 정성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영희입니다. 휴일 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국내외 뉴스를 폭넓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SBS 보도국의 건강한 기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SBS 8시 뉴스에서는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일,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추적하는 심층 취재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권 선거다, 관권 선거다는 공방과 유 세장의 공격성 발언 역시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 대한 선거운동 개입 여부 수사 속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뉴스를 진행할 송선경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경입니다. 빠르고 쉽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택 92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변화된 유 세장의 분위기, 그리고 중반전을 넘어선 대선전의 판세를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서울방송은 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주말과 휴일에 SBS 8시 뉴스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알찬 뉴스만을 골라서 20분 동안 전해드립니다. 주말 SBS 8시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입니다. 주말과 일요일에 SBS 8시 뉴스가 30분으로 늘어나면서 한수진 기자가 새로 뉴스 진행을 돕게 됐습니다. 한수진 기자. 네, 한수진입니다. 보다 빠르고 알찬 뉴스를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 계획서의 수정 파문이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혼선, 그리고 조계사 사건 등의 악재 등이 지난주를 고비로 일단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기강 확립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다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영범 기자입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뉴욕의 한 병원에서 81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민충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9년 12월 12일 발생한 이른바 12.12 사태는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사전 계획에 따라 저지른 군사 반란이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SBS 뉴스 2000 첫 소식입니다. 국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이 최근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특히 이 음반은 국내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말로 녹음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나홍배 통일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북한에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도 북한에 대해 200만 달러의 수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박은태 의원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여야가 이 문제의 처리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4일쯤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은 민자당과 국민회의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의한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규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국민 생활의 풍요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보산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보산업은 그 출발 시점이 선진국에 그리 뒤지지 않아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성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가 오늘부터 저녁 9시에 종합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뉴스, 균형 있는 뉴스를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특집 뉴스로 1시간 동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SBS 8시 뉴스를 진행할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경입니다. 지나침도 치우침도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고희경입니다. 네, 박세리 선수가 또다시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박세리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몇 차례 있었던 위기를 원숙해진 위기관리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관왕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8시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이영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희경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교우들 간의 심한 따돌림, 이른바 왕따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결국 대인 공포 증세까지 보여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과 휴일 8시 뉴스에서 뵙게 됐습니다. 박수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아입니다. 여러분의 주말과 휴일에 보탬이 되도록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측 당국의 실무 접촉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서 밝힌 정신을 거듭 확인하고 준비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밝혔습니다. 박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오늘 강원 동해지방은 낮 기온이 29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SBS 8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SBS 8시 뉴스를 새롭게 진행하게 된 박상규입니다. 김소원입니다. 3월 1일 SBS 8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8시 뉴스 진행을 맡게 된 박진호입니다. 윤현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네, 박상규 앵커의 뒤를 이어서 신동욱 기자가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8시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8시 뉴스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국적군의 리비아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차 공습으로 카다피의 관저가 파괴됐습니다. 카다피 측은 기세가 많이 꺾였지만 아직은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대전으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 사태 소식, 먼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8시 뉴스를 진행하게 된 송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선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 장소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SBS 주말 8시 뉴스, 노르웨이 연쇄 테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향집에서 TV 보고 계신가요? 고향집엔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가 끝난 뒤에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수해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은 올해 최고 기온인 36.1도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내일 밤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찜통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네, 방송 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해봤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강남의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크레인 윗부분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주말 8시 뉴스를 처음 진행하면서 마치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처럼 설렜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 첫날 8시 뉴스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북한의 중요한 메시지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된다면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도 못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새해 첫날, 저 개인적으로는 3년 9개월 만에 8시 뉴스 진행석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추구한다는 SBS 뉴스의 핵심 가치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8시 뉴스도 그리고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들었죠.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중국과 대북 제재안 논의에 나섰던 지난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차례 시험 발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미사일을 과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 주변국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김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 진행을 맡은 첫날이었습니다. 늘 카메라를 맞대고 사는 직업이긴 해도 오늘처럼 카메라 렌즈 너머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깝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매 주말 보도국 동료 기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최순실 씨가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양수가 터진 산모를 방치한 채 10시간 넘게 병원에 들어오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2달 전 S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더 해보니 아기를 치료했던 협력대학병원의 교수가 의사 편에서 법을 어겨가며 의료사고 무마를 도왔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토요일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공식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핵심 인물들을 공개 소환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은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정권 인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리와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시인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틀 뒤에 2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갔다가 조금 전에 일본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핵을 언제 어떻게 포기를 할 건지 시간표를 짜는 걸 논의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더 밑에 급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할 양쪽 대표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못 만났습니다. 먼저 신승희 기자입니다. 네, 주말 8시 뉴스로 오늘 처음 찾아뵙습니다. 주말에 맞게 더 친절하고 편안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토요일 밤도 멋지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민영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주말 SBS 뉴스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중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려다가 공항에서 저지당했습니다. 네, 공항 카운터에서 1시간 반쯤 뒤에 출발할 태국행 비행기표를 바로 사서 나가려다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걸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 이후로도 4시간 넘게 공항에서 더 버티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원정진 기자입니다.